막 불안감, 초조함, 조바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 또는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로 시작한 투자는요, 무조건 그냥 모래성을 쌓아둔 거나 다름없어요. 반갑습니다. 안지주입니다.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우리 자주 보고 듣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정말 열심히 보내셔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고 내공을 차곡차곡 쌓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공한 투자자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은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일궈내신 경우가 많아요. 저도 역시 부동산 투자의 한정에서는 이런 성공 스토리, 그런 관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좀 닫힌 게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국내에 조금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정책이나 금리의 영향을 좀 정직하게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막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시잖아요. 직접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이 나의 절실함이나 열심히 막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투자의 결과에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그리고 치열함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여기에다가 또 열심의 방향성이 확 엇나가 있으면 오히려 더 크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전문가 수익률이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물론 정말 압도적인 전문가와 정말 압도적인 개인이 있습니다. 슈퍼겜이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몇 가지의 사례들이 이번에 출간된 제 책에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깨알 홍보를 좀 해보자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제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여유 있는 주식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바이블이 될 수 있을 거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펀더멘털 분석에 앞서서 자신의 투자 멘탈부터 좀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막 불안감, 초조함, 조바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 또는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로 시작한 투자는요, 무조건 그냥 모래성을 쌓아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경제의 펀더멘탈 열심히 분석하는 기술보다 더 시급한 기술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창을 드물게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힘든 기술이기도 하죠. 우리 스마트폰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두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는 주가창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의지처럼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을 끓일 때, 그러니까 라면 물 올려놓고 물 끓일 때 주전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물이 늦게 끓는다는 연구 실험 결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가를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잘 안 불어납니다. 이게 양자역학을 굳이 끌어다가 설명을 해보자면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관찰자 효과가 주식시장에도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물체의 위치나 상태를 측정하려고 하면 그 물체가 이 관찰자를 의식해서 상태가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험자가 물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 스마트폰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근데 주가가 무슨 물체야? 생각하실 텐데, 이게 물체가 아니라 비물체라고 하면요, 상태 변화가 더 쉽겠죠. 스마트폰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이 동그랗게 변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비물질적인 게 변하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주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주식 자산이 상대적으로 잘 안 오르는 느낌을 더 받게 되실 거예요. 이런 현상이 저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로 좀 설명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기술은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저는 뉴스나 경제신문을 보면 이번엔 진짜 위기다, 과거와 다르니까 정말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뉴스는 정말 여러 명의 해설자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첨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기사는 앞으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그 시점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응해서 거래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지나간 거라고요. 신문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보기 전부터 주식 시세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뉴스를 이용해서 매매할 기회를 잡는다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뭐 뉴스에 주로 많이 의지를 하실 텐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호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다 보면 맨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게 돼요. 그래서 악재에 초조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주식 거래를 해버리면 한치 앞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반등의 짜릿함 이런 것들은 영영 느끼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경제 관련 많은 컨텐츠들 접하다 보면 장점이 있죠.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산업이 이 산업이 지금 요즘 대세로 흘러가고 있네.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신문을 통해서는 대중의 극단적인 심리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 극단적인 이 긍정적인 상황에 도취되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심각한 비관론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언론, 뭐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매체를 앞날을 뭐 예측한다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날의 흐름을 그냥 상상력을 펼치는데 이용하고 이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이 종목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종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충분한 안목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본업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물론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뭐 하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죠. 수익률이 무조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몸집이 크면 수익률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어요. 더뎌질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런 종목이 똥일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뭐 땡땡 관련주, 땡땡 수혜주, 뭐 반짝 인기 종목 이런 이름도 못 들어본 이슈 종목보다는 적어도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좀 부동산에 대입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남 3구의 대단지 아파트 이거 왜 좋아해요? 거래가 활발해요. 내가 내놓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이게 가격만 조금 조정하면 바로 나가요. 이런 강남 3구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요. 또 거주 환경의 인프라도 좋으니까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선호도가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강남 3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확실한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익률은 둘째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게다가 그런 아파트를 오래오래 들고 있으면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하는 그런 공감대도 있어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주식 투자도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아주 최상위에 있는 게 그나마 똥과 된장 가운데 우리 몸에 좋은 된장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냥 내가 매일같이 쓰는 제품이나 뭐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CEO가 의식이 트여있는 그런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아는 정도의 기업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만 아는 막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기업에 너무 사활을 걸지 않으시는 편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주식을 좀 나만 아는 특별한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올인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은 내 주식 계좌를 지키는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창을 드물게 확인하시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소한 뉴스에 연연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의 연장선 상에서 좀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느 전문 투자자분들보다 다른 어느 전문 투자자분들보다 더 좋은 성과, 더 나은 성과 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